과도하게 땀을 빼면은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 피부 건강에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탈수가 되게 되면 피부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운동을 자주 하고 적절한 강도를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자꾸만 탈수가 반복되면 굉장히 피로하고 젖산누전도 되기가 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첫 번째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운동을 감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근육이 우리가 부하가 걸린 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이제 전사도 추락되고 피로되고 항상 산화물질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노화를 촉진하고 굉장히 그 다음날 피로하죠. 그래서 운동 강도는 평소 운동하던 거에 비례해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촉진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탈수를 시킨다 그러면 피부 노화가 조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라는 거는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보습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데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땀을 조금 뺀다고 장기에 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라톤 같은 걸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갑자기 탈수가 너무 되면은 그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탈수는 사실 다 가역적이기 때문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상시 운동을 하다가 너무 강하게 하는 운동은 산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약간 노화가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생명이 아니라 운동을 과하게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수명이 오히려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노화나 산화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운동 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150분이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유산소 운동의 기본 시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운동 10분이라도 한 30분만 일주일에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도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고요. 그거를 한 3번에 나눠서 하셔도 되고 5번을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횟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운동을 할 때는 자기가 평상시에 체력하고 본인의 근력하고 이걸 갖다 평가하고 운동하는 게 좋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을 먼저 체크하고 그 위험 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체력에 맞게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너무 심한 근력 운동 같은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골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너무 극심한 그런 체중 부하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관련돼서는 그렇게까지 먹는 걸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에 운동하는 것을 좀 피해야 되는 약을 먹고 있다면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혈당이 높을 경우에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운동할 때 좀 더 탈수가 되고 그러면은 전해질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피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하면 피가 이렇게 위로 안 가고 근육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운동한다면 약간 체한다든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피부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특히 운동을 많이 했더니 피부가 나빠진다는 거는 탈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햇볕에 의한 노화입니다. 그래서 선 프로텍션을 좀 열심히 해줘야지만 피부가 이제 특히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노화가 빨리 진전이 되거든요. 햇볕을 보호하는 자외선 타전들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 건 다 비타민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특히 이제 너무 과로한 했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거나
운동을 했거나 그럴 때는 그 산화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드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비타민제를 갖다 약물로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약물로 꾸준히 복용한다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5접시의 야채와 과일을 먹는 거. 이거는 그 세계보건기구 또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건강관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5접시, 그러니까 붉은색, 진한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고, 예를 들면 암도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적게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력이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운동을 과하게 하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산화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물질이라는 젖산도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회복되는데 이틀은 걸리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매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번을 추천하지만 근력 운동은 한 3회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게 되면 몸이 회복되기 전에 계속 피로를 누적시키고 피로물질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운동선수들은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은 기존에 운동들을 그만큼 강도와 빈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운동의 빈도와 강도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운동을 그럼 많이 한다고 혈압이 높아지냐? 그건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분이 혈압이 높아졌으면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서 콩팥기능이 나빠졌다든지 무슨 어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이제 혈압이 높아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때 발견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혈압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 체중이 감량되지 않더라도요, 규칙적으로 운동만 하더라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년의 분들이 갑자기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운동을 하려면 그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미리 한번 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고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근력 운동은 좀 피해야 되는데 특히 정지 상태에서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힘을 주는 근력 운동이 있고 아령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해서 힘을 주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들은 피해야 되지만 그냥 아령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 번 할 때 한 가지 동작들을 한 15회 정도 할 수 있는 걸 6세트 정도를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기본이고요. 본인이 원래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더 작은 양을 시작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근력 운동도 우리가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팔, 다리 이렇게 있으니까 한 군데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아까 얘기처럼 젖산이 축적되고 피로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있지만 운동을 약간 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당량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러닝머신은 사실은 시속에 따라 다른데요. 시속 5km면 걸을 수 있고요. 시속 6km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50대 여성들은 골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겨서 뛰면은 무릎이 아프세요. 근데 이제 체중 관리나 심내혈관 예방을 위한 운동은 굳이 뛰지 않아도 빨리 걷기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걷기 정도를 추천합니다. 느리게 걷기는 어떠냐?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걸어야지만 그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하자면 걷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5km를 뛰거나 걷거나 천천히 걷거나 걸리는 시간만 다른 뿐이지 소모하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속 2km를 하면 2시간 걸어야 되고요. 시속 5km로 걸으면 1시간 해야 되는데 6km로 뛰면 한 50분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택하려면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1시간 걷는 게 가장 좋지요. 네. 남성분들은 6.5 시속을 해도 걷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경제성 좋은데 6.5로 하면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가볍게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뛰는 운동은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50대 전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뛰잖아요. 다 골관전염으로 병원 내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평지 걷기를 충분히 하고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한 다음에 내가 살살살 뛰어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 좀 뛰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